저희가 대형 미디어월에 당권 주자로 예상되는 분들을 띄웠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윤상현, 한동훈, 그리고 여기에 김재섭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까지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누가 될까요? 당대표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견제구를 촥 날렸습니다. 아, 한동훈은 원외 인사라. 나는 원내 인사라. 들어보시죠.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내 당대표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대표가 원내가 낫다고 말씀하신 게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 겨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냐는 해석이 좀 나오는데요. 뭐 누구를 겨냥하고 아니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리더십 질문에서 내가 대답을 했는데. 자, 한동훈의 집중 견제구가 쏟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뭐 원내 당대표는 어려움이 있다. 사실은 뭐 맞는 말, 원내 당대표는 어려움이 있죠.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했다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윤상현 의원부터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뭐하러 사퇴했냐? 당대표 나올 거면 뭐하러 사퇴했냐? 라고 강한 비판의 말. 안철수 의원, 미래 비전을 말씀하셔야지 야당만 때리면 되겠냐라고 한 전 위원장에게 견제구를 직접적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된 분들입니다. 거기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룰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결국은 뭐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민심 20%,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도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당원 100이 아니라 당원 80, 일반 여론조사 20까지 넣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20%라는 비율은 민심을 받든다고 말하기도 민망하다. 윤상현, 한 절반은 반영했어야 총선 패배에도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변수로서 젊은 피 김재섭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포함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심 중 집권 여당으로 내놓아야 할 담론이 안 보인다. 한동훈 대세론도 있지만 당내 다양성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김백면 의원님, 나경원, 유승민, 윤상현, 안철수, 한동훈, 김재섭. 많아요. 일단 이거 다 넣으면 굉장히 많고 흥행은 될 것 모르겠어요. 자, 누가 될까요? 전대흥행은 될 것 같은데요. 되죠. 이렇게 많이 오니까. 김재섭 의원도 같이 나가서 이 강북 지역에 당선된 젊은 피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면 흥미진진할 것 같고, 또 나경원 의원께서 원외 당대표는 좀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건 좀 약간 모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김기현 대표 됐던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도 나오려고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유력한 주자였습니다. 연판장 등 안 좋은 애들이 있었지만 그때 나경원 의원도 원외 당대표로 나오려고 했던 것 아니었나요? 예. 지금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 때문에 원내에서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언론의 뉴스를 보면 야, 국민의힘 원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무기력한 정당은 처음 본다라는 원성 때문에 오히려 오죽하면 밖에 있는 사람에게 눈길이 갈 것인가 이런 내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장동혁 의원이 조금 전 친한계 인사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 때 원외 인사였다. 근데 왜 지금 안 되냐고 하냐. 라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반박한 발언이 지금 나왔네요. 저희가 짜고 얘기한 건 전혀 아닌데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핸드폰 줘봐. 통화 목록 보게. 네. 예. 예, 희한하군요. 근데 왜냐면 이 얘기를 하면 나경원 의원 그때 원외였는데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네. 어렵고 힘든 선거에서 동작에 당선됐던 또 요즘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소비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살릴 수 있게 얘기하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좀 긁는 형태로 정치하게 되는 모습들이 좋아 보이진 않을 거고요. 다양한 구도 속에서 유승민 의원도 나오시고 김재섭 의원까지 와서 우리는 이재명 1극 체제 민주당과 다르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전당대 흥행을 통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가 오늘 방송 볼 텐데 괜찮아요? 저는 나경원 대표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한 거 맞죠? 자, 김용태 의원님. 자, 지금까지 이제 대표적인 원외 인사의 발언을 들으셨으니까 또 이번에 원내 진입 성공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흥미진진해요. 이 후보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일반 여론조사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뭐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꽤나 일반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한동훈 1극 체제다. 뭐 당연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큰 프레임이 흔들릴 만큼의 지금 변수가 충분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비대위원이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내 인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당대회의 변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라든지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를 두고 변수로 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 사항은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원내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것은 뭐 부적절해 보이고요. 다만 저는 한 전 위원장께서 이제 출마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마하시게 된다면 비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민주당하고 원구성과 관련해서 계속 강의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22대 국회가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 대통령 탄핵을 또 서슴치 않게 발언하고 있고요. 각종 특검법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 같은데 여당의 대표라면 앞으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고 또 앞으로 국민의 먹거리, 저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민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 비전을 들고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실 거라면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최고위나 당대표 전당대회 출마 안 하십니까 이번에? 저는 비대위원이고요. 예. 황우영 위원장께서 지명을 해주셨고 황우영 위원장과 함께 이번 전당대회를 좀 준비하고 관리하는 게 더 목적이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출마 안 한다. 비대위원 그만두고 나가도 돼요. 하셨습니까? 김병민 최고위원 이번에 최고위 안 나갑니까? 아니, 저 돌직구리 지켜야죠. 그때 그 차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셨고 예. 수석이 뭔가 좀 이상한 발언해가지고 사실상의 수석 최고위원 역할까지 하시잖아요. 네, 아니, 최고위원 역할을 하면서 저도 정치를 많이 배웠고 중요한 일을 했는데 저는 당의 이 지도부가 늘 똑같은 사람들 말고 좀 선거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늘 그때그때 봤던 사람들이 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께서 좀 새롭고 국민의힘에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워낙 많은 만큼 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뜨겁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두고 고심 중이다라고 밝혔잖아요. 당 지도부 지금 나와 계시지만 당의 이번 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의 개혁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되고 그 가운데서 뭐 제 역할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7대3, 8대2 중에 이제 8대2 결론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퇴행한 거거든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곧 한동훈의 시간이다. 이런 친한계 인사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성국 의원, 한동훈 비대위 체제 1호 영입 인재, 다음 주까지 동향이 확실하게 결정될 것,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으로 보인다. 러닝메이트 3명 확보 시도에 나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출마자 3명 확보를 노력 중이다라는 뭐 누구누구다 나온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벌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